네, 그럼 이 중국발 스모그 그리고 또 이 스모그 속 미세먼지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그리고 스모그가 닥쳐왔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임영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중국발 스모그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중국발 황사를 더 걱정했었잖아요. 그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황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연 발생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나 이런 데로부터 와서 발생된 그 오염 물질들이 황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 요번에 온 스모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인위적인 것들, 우리가 이제 연료로 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돼서 온 원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크기가 작은 것으로부터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모그 안에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거네요, 황사보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동안은 이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가 최근에 왜 중국발 스모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황사는 봄에 보통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봄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을이나 겨울 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결국 연료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네. 추워질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훨씬 더 이제 호흡기나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질병하고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겠죠. 네. 최근에 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이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악 영향들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일반적인 것들인데요. 네. 우선 일단 미세먼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호흡기 질환에 일단 첫 번째 예.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순환기 계통 질환들입니다. 혈행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그 심장 계통의 문제점들, 예.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 심하게는 암까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폐암이나 여러 가지 그 관계된 암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금 것으로. 저렇게 그 코 점막에도 달라붙고요. 그리고 또 이게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저렇게.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만성적인 질병들, 그러니까 암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성인병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과도 먼지 농도가 높으면 발생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먼지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아주 재밌는 연구로는 그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먼지가 높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기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살률마저도 높아지는 현상들이 생겨서 먼지하고는 거의 모든 질병들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많이 줍니다. 예. 네. 근데 스모그 속에요. 또 이 중금속도 많이 함유돼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중금속 농도가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우하고 이제 중국이 다른 게,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많은 오염 물질들이 넘어왔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 양이 대략 많게는 한 50% 가까이까지도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 그 중국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그 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탄계 연료들을 아직도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석유계 연료보다는 석탄계 연료에는 이 중금속 성분과 같은 것들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요번에 이제 뭐 납 같은 것들이 제일 높게는 한 10배 가까이까지 평소 농도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진 것이 이번에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이 지금 이 스모그와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기상국 이런 데서 이 스모그 조심해야 한다. 이 면역 체계도 파괴할 수 있고 생식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만 되면 이게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 봄에도 이제 그 한중일 그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논의는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이게 외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황사를 대비한 뭐 나무를 심어준다거나 이런 정책밖에는 사실상 없는 거라서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들을 갖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지금 뭐 되어집니다. 특별한 자구책이 없으면 일단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좀 조심하거나 저희가 이제 이런 오염물질들로부터 노출되는 행위들을 자제하거나 관리하는 방법들이 그나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지는 뭐 충분치가 못하고요. PM10에 대한 걸 내년부터 이제 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M2.5에 대한 예보제는 2015년으로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M10이 뭐예요? 그러니까
먼지의 크기가 직경이 10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은 크기를 PM10이라고 표현하고요. 10마이크로. 예. 그거를 이제 미세입자라고 정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PM2.5라고 그러는 것은 직경이 2.5 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은 크기의 먼지들을 정의하면서 그거를 현재 이야기하는 초미세입자라고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중국 장수성에 그 8살짜리 여자아이가 폐암으로 이제 숨졌는데 그게 그 미세먼지 때문이다라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밝혀졌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까지를 다 밝혀냈으면 해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 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한 지역에 사는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이고요. 요즘에 이제 학설로 밝혀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먼지의 크기가 아주 작아지면 과거에는 이제 폐포에 달라붙어서 용출돼서의 문제로 해석들을 했지만 아주 작은 그 나노 사이즈의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0.05 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은 먼지들은 폐세포, 그러니까 그 세포 자체를 그냥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세포벽을 통과한다라는 학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사람들한테 직접 이런 나노 먼지들을 발광 물질을 발라서 호흡을 하게 해서 찍어봤더니 실제로 뇌로도 일부 가고 뭐 폐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이 발광사진 자체에서 증명이 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이미 가설로는 많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일기예보뿐만이 아니라 스모그 예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서요. 네.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뭐 일반 마스크를 쓰시는 것도 일단은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먼지를 어느 정도 걸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이런 마스크를 쓰셔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요. 예, 이건 일반 마스크의 형태이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번에 온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런 마스크 이게 일반 마스크죠. 이게 일반적인 약국에 가면 뭐 파는 제일 거죠. 많이 쓰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를 이제 쓰고 나가도 되고. 뭐 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온 먼지 자체는 워낙에 작은 크기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팔아요? 이것도 뭐 약국에서 다 구입이 가능한 그래요?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조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품 종류 중에서 먼지를 크기별로 아주 작은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마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만져보겠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부 지금 제품 중에는 그 활성탄이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활성탄 자체가 다공성의 물질인데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착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경우는 훨씬 더 작은 먼지까지 걸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이게 됩니다. 작은 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마스크인데요. 이게 천이 하나 더 떼 있네요. 네, 뭐 천이 있고 이래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서 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그게 됩니다. 노약자라든지 그죠? 네. 그 임산부 이런 분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오염 물질들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까지 연결되거나 그로 인해서 건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하는 민감 집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민감 집단. 소위 얘기하는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나 순환기 계통이나 만성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오염 물질들로부터의 노출해서 건강 영향이 월등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므로 이런 시기에는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건강한 성인 역시도 특히 좀 이런 때는 그 야외 활동 중에서도 운동을 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군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량이 많게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훨씬 더 많은 오염 물질들을 마시고 몸에다 축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는 굉장히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먼지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들도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건 뭐 실내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들이 정체될 수가 있고 특히나 헬스장 같은 데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으로부터 발생되거나 먼지가 부유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그 헬스장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좀 인위적인 환기 장치들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모그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의 임영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